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항고에는 이런 추환항소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항고 두 번째, 폐지에 대한 항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 후, 인가 전, 그리고 인가난 후에 절차가 끝나는 걸 폐지라고 합니다. 개시 후에도 보정이 날 수 있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이 나고요. 채권자 집회를 가지 않으시면 또 폐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전체 채무의 5% 정도를 공탁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후에 항고를 하실 때는 공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까지 하셔야겠습니다. 폐지의 많은 경우는 변제계획 인가가 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납부 기간 동안에 미납이 생겨서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폐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한 항고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미납 시 폐지 절차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납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폐지를 막는 법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미납이 생기면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합니다. 폐지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추환항소 요건을 꾸미기가 좋습니다. 폐지 결정을 못 받았으니까 폐지가 된 사실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추환항소를 그때 하는데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추환항소는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되기 때문에 결정문을 못 받았고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았다라는 점을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납으로 인한 폐지의 경우는 미납금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총 채무액 5% 내에서 공탁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창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 이렇게 공탁 명령이 내려와서 공탁금을 납부하시고 폐지를 취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납 폐지의 경우에는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꼭 재판부와 상의를 하셔서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납금만 준비하고 항고를 했을 때 갑자기 공탁이 나오면 미납금 전부를 마련하기도 힘든데 공탁금까지 마련하려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꼭 사전에 재판부와 항소하시기 전에 교감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추환항소 요건이 엄격합니다만 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소송하고 달리 이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에서는 추환항소를 받아주면 상대방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회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동거인이 송달을 받더라도 그것은 유효한 송달인데 회생에서는 대충 넘어가 줍니다. 법원이 봐주는 거죠. 그래도 추환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는 아예 끝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추환항소 하실 때 미납금을 다 마련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소를 해놓고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셔야 된다. 법원에서는 미납금 전부 납입된 걸 확인하고 폐지를 취소해줍니다. 그리고 추환항소 요건으로 결정문을 송달 못 받았다는 점을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도 항고에 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고 계세요.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 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만큼 절박하시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카페에 가입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항고에는 이런 추환항소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적시를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은 양식과 함께 제가 카페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에 대한 항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